그럼 그 원리는 뭐냐? 뒷변 넘어갈 때 앞변 어긋나는 이 사이에 누구도 없어서 시간조차도 없어서 무시간성이어서 점점 어째 볼래도 점점 해볼 수 없는 돈오고 돈수다 이 말이죠. 그런 입장이 이제 법보당경의 대법의 구조에서 대법뿐만 아니죠. 법보당경도 역시 처음 책을 펼 때부터 마지막 접을 때까지 펴야 되겠구나 수상식이 넘어갈 때 책이 책원으로서 어긋나는 이 사이에 흔적 없는 주인이 독서를 하면은 아무리 글자 바뀌어 나가도 여러분 대답 문제로 넘기는 이 주인이 조금도 옮기지 않아서 누구랄 누구가 없는 이 주인의 독서 자체가 닿지 않고 읽어도 읽은 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또 이 글자가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말이 저절로 이해가 되는 왜? 뒷변 넘어갈 때 앞변 넘어갈 이 사이에 흔적 없는 주인이 자기 발금으로 자등명하기 때문에 이 책의 법의 이치는 저절로 법 등명하는 자등명, 법등명의 구조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르마리로서 생각으로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저절로 그만 이해가 되는 기라 이게. 이렇게 무아의 구조에서 념이 떨어져서 무념이 종이되는 이런 법보당경의 이 육조스님의 사상을 한마디로 무엇이 근본이 종이 됩니까? 선종이면 종이 됩니까? 할 때 무념으로서 종을 삼다. 무념이 종이라는 말이 법보당경이 그대로 놓고 이런 거를 그대로 성철스님이 번역을 하셨으니까 성철스님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럼 무념이 뭡니까? 수상식 논대로 넘어갈 때 이 책을 펼치니 물질이 넘어가는 이게 수상식도 닿지 않고 책도 닿지 않는 이 사이에 양변으로서 세지 않는 누구랄 누가 없어서 시간조차도 닿지 않는 여기에 양변으로 수상식으로 떨어지면 그게 세는 거고 색으로 떨어지면 그게 세는 거죠. 양변으로 세는 거다. 그게 변견이라. 그 변견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중도가 진리인 무념이고 무아법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저절로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름에서 생명의 춤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모든 법의 항목들은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따져가지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모든 정법의 바른 법은 자등명하는 법으로 등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름은 다른 항목 같아도 선종가풍의 정한종사의 항목들은 하나로 껴서 둘인 법이 없다. 불이법이다 이 말이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성철스님의 주로 이제 언급하신 도노돈수하고 오멜리어를 항목으로 걸었기 때문에 두 개 항목만 걸쳐졌지만은 선종가풍에서 이야기되는 많은 그런 의의들이 불림문자라 샀고 뭐 온갖 이야기들 하잖아요. 직진심이라 샀고 뭐 온갖 이야기들이 문자가 서지 않는 왜 문자가 서요? 문자가 선다는 말은 시곤이 선다는 말이죠. 뒷변으로 시곤으로 끌려가면은 문자가 서서 자명성이 이뤄져 버리기 때문에 불림문자만 하면은 선종의 종지도 알 수 없고 책들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 말인 거죠. 그 문자가 서지 않으면 시곤이 세지 않으면은 문자가 서지 않아 불림문자면은 자연히 식도 서지 않고 식도 세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무념이어서 무념이 종이 되는 무념이 종이다 이 말이죠. 말이 다른 것 같아도 천 가지 만 가지 말의 법이 다른 것 같다 이 말이죠. 그게 다 쌓이면 팔만대장경 일체법이 되잖아요. 그래도 이 중도에서 법을 굴릴 수만 있으면은 일체의 법이 두 법이 아니어서 불이법이다. 또는 뒤로 넘겨서 그게 하늘나라에 붙여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대답을 논대로 넘길 때 이 물질이 어긋나는 이 사이에 바로 자기의 발금으로 등명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수체에 작조한다 이 말이죠. 인지되는 어떤 처에서도 어떤 수상식의 정신의 처에서도 화가 어긋나는 어떤 물질의 처에서도 이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는 수처작주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든 법이 저절로 등명하는 거예요. 저절로 막 고개 끄덕거려진다 이 말이죠. 또는 뒤로 넘어가는 여기에 말은 도노돈수고 말은 오매 일려지만은 이것이 진실로 진정으로 깨달은 성철 조사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은 이게 두 가지 내용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만일에 두 가지 내용이었다면은 성철 스님이 불이법을 어그러뜨렸다 이 말이지. 그러면 말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도노돈수는 갑자기 깨달아서 갑자기 다 닦는 것이고 오멜리어는 어떤 잠과 이렇게 깨있는 것에서 일려된다 하니까 말이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실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은 성철 스님을 욕하는 꼴이다 이 말이죠.
당신이 뭔데 그렇게 감히 이야기를 해요? 하는 생각 드는 뒤로 중심으로 넘어갈 때 이 지금 사람의 이 몸이 세곤이 어긋나는 이 사이에 자기가 밝아진 이도에서 들어보면은 이 말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자기가 자등명하면은 이 말의 법의 이치가 옳은지 틀리니까 법등명한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 어떤 권 있는 사람 말을 맞춰가지고 이 말을 그러니까 그 말이 옳은 거건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일체는 자등명으로서 법등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돈수입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가 없겠죠. 간단히 부터 읽어봅시다. 만약에 사람들이 법을 묻거든 말을 다 쌍으로 해서 모두 다 대법을 취하여라. 작용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자성은 대법으로 말미암느니라. 일체작용이 이렇다 말이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말을 하는 작용도 그렇고 이 독서를 하는 작용도 그렇고 설령 성철 스님이 저수를 하는 작용조차도 대법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이죠. 진실로 오멜리가 옳은 법이었다면은 그 옳은 법을 어떤 식으로 저수를 했냐 이 말이죠. 일체의 법을 대법으로서 저수를 안 하면은 스스로 번져간 이 육조단경을 스스로 어그러뜨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 진실로 성철 스님이 오멜리를 제대로 이렇게 이 바른 정법의 입장에서 저수를 하셨다면은 그 저수를 할 때의 저술 행위의 저술 작용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자성의 대법으로 말미암는 이 구조로 오멜리를 설하고 저수를 하지 않았다면은 자기가 말한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어그러뜨린 꼴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법을 알아서 쓰면 일체의 경전에 통하고 출입의 양변을 떠난다. 뒷변에도 떠나고 앞변에도 떠난다 이 말이죠. 이 말에서 바로 자기도 아닌 자기가 분명히 드러나면 이거는 자명한 거예요. 그냥 같은 말이잖아요. 말은 다른 것 해도 그 말이 그 말이다 이 말이죠. 대법이 사람의 언어와 더불어 함께한다. 뒷변 넘어가고 수상시변이 넘어갈 때 세계 어긋나는 이 사이도 아닌 사이의 무아의 구조에서 주인이 양변을 굴릴 수 있으면은 수상식도 은설의 입장이 되어 있고 화가 어긋나는 산화대지조차도 이 주인의 은설의 입장으로 드러난다. 이 말을 개념으로 들으면 참으로 이상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 산화대지가 저게 물질이 어떻게 은설이 되지 하는 생각도 없는 뒤로 넘어갈 때 아주 실제로 산화대지 있잖아 하는 이 사이에 양변에 끌리지 않는 중도의 무아에서 이 말을 굴려낼 수 있으면은 산화대지가 문자성과 조금 더 다르지 않는 산화대지가 법문을 하는 구조를 아는 거예요. 산화대지가 무정설법을 하는 기라.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수상식변 문자만을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가 어긋나는 물질변의 문자성도 세우지 않아서 양변에 끌리지 않는 이러한 중도의 주인이 분명하게 밝아지는 것이 불림문자의 본령 아닌 본령이다 이 말이죠. 불림문자가 단순히 이러한 책을 읽으면서 문자가 안 쓰는 이거를 초월한다 이 말이죠. 일체법의 이 양변의 그림자들은 이 흔적 없는 이 법신 주인의 문자고 법문이고 법문 아닌 게 없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면은 책을 읽어도 길을 가도 산화대지를 봐도 일체가 부채에 나툽니다 이 말이죠. 자등명하는 구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둠으로 밝음이 나타나나니 오고감이 서로 인연한 것이다. 어둠 할 때 어둠이 연상된 사람은 어둠 하는 생각 시건으로 병견에 이미 떨어진 거죠. 어둠이라고 할 때도 어둠이 눈 뒤로 넘어갈 때는 어둠에 상대되는 것은 밝음이 어긋나는 이 사이에 어둠이 눈 뒤로 넘어갈 때 밝음이 어긋나는 이 사이에 여러분 대답을 눈 뒤로 넘길 때 대답 이 반대쪽도 어긋나는 이 사이에 양변 어디로도 변견을 만들지 않는 이 흔적 없는 중도의 주인이 분명하면은 이 주인은 어둠에도 물들지 않고 밝음에도 물들지 않는 어둠과 밝음을 모두 떠난 중도의 주인인 줄을 자명하게 아는 거죠. 모든 걸 자명하게 안다 이 말이죠. 달리 이야기하면은 어둠과 밝음 이 양쪽조차도 상대되는 대법의 양쪽 부속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살아가면서 인지되는 일체가 이렇게 양변으로서 상대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상대되는 것을 떠나서는 인지되고 드러나는 작용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 작용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자성의 대법으로 말미암느니라. 성철순이 번역 그대로예요. 일체의 인지되는 것은 대법으로 인지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문도 대법으로 한다 이 말이죠. 이 대법은 선종만의 특이한 문제가 아니고 차유고 오면은 피우고 피우고 오면 차유인 석존의 연기법 그 자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로 선종이야말로 석존의 입장을 세계관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불교의 적손이다 이 말이죠. 오고감을 서로 인정한 것이다. 오고 가는 뒤로 오고 가는 생각이 있는 뒤로 끌려가지고 온다는 말이지 않아 버리면 시곤의 병균에 떨어져 버린 거죠. 오고 와 있을 때는 오는 그 상대되는 거는 가는 게 어긋나는 이 사이에 오는 것에도 병균을 만들지 않고 가는 것에도 병균을 만들지 않는 여러분 대답을 눈 뒤로 넘길 때 이 지금 흔적 없이 어긋나는 이 무아로서의 주인이 분명하면은 오는 거 가는 게 이 주인의 흔적 없는 작용인 줄을 아는 거죠. 이러면서 오고 가는 이 사이에 조금도 요동 없는 구례부동 명의불도 닿지 않을 정도로 움직이지 않는 이 주인의 이미 와 있는 원래 돼 있는 거하고 딱 같아진 같을려 원래 열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짧게 그냥 시간에도 소개하지만도 육조단경 전체가 다 그래요. 과연 그럴까? 이미 이런 말을 뭐 처음 하면은 하겠지만도 녹음을 참 외람됩니다만 2,500시간을 녹음해놓은 그 속에 이미 해난 소리다 이 말이지. 예? 그렇게 긴 시간을 해도 이러한 대법을 전제로 한 이야기를 벗어나는 것을 아직 발견을 못했다 이 말이지. 이런 구조로 굴려보면은 일체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만법이 이런 기라. 그래서 이 구조를 벗어나서 만일에 법을 설하는 것은 결국은 뒷변 수상식변에 떠내려가면서 변견을 만들거나 색변에 떠내려가면서 변견을 만들기 때문에 변견에 떨어진 구조가 되기 때문에 변견은 시간성이 전제가 되는 그 무엇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변견의 입장에서 세계를 인지하는 한에 있어서는 시간성이 개입되는 것이고 시간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공부도 점점 해야 된다는 점수의 세계관으로 수도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따로 있고 그 시간 안에서도 갑자기 돈수로 끝낼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시간의 정체가 이미 수상식으로 뒷변으로 넘어가는 이 주인이 변견으로 떨어지는 그것 때문에 자기 아상을 만들고 개아성을 만드는 그 무아법을 모르는 그 자체가 시간 자체인 거예요. 시간이 있는데 그가 관계없이 내가 뭐 아상을 가질 수 있고 안 가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신류관념에 떨어진 거예요. 시간의 정체가 이미 자기의 아상의 정체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가 금강경에 아상, 인상이 있으면 그대로가 나이를 먹는 수자상이다 하는 그 말하고 같은 말이죠. 사상이 같은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이 말만 달랐지 선종에라도 진리의 모든 용어는 같은 말에 같은 어떤 그 입장에 다른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상을 가졌다는 말은 시간성을 가졌다는 말이고 시간성에 떠내려간다는 말이고 시간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고 시간성의 지배를 받는 아상이기 때문에 그 아상을 이겨내어서 무아법으로 완성을 하려면은 결국은 시간성 속에서 자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따라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점점할 수밖에 없는 점수잔하는 게 도노점수의 체계다 이 말이지. 그러니 그네들의 떠내려가는 구조에서 변견으로 새는 구조에서 이 공부법을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러한 점수의 세계관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왜? 자기 아상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바로 식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뜻이거든. 변견에 떨어져서 식에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식으로서 이 공부법을 식으로서 생각으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의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공부법의 체계조차도 식변의 변견의 아르마리에 의해서 세우는 공부관이기 때문에 자명한 자등명의 공부 체계조차도 무너뜨리는 그런 체계관이 된다. 그게 도노점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등명하는 법의 구조로 등명합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 건너뛰시다 이야기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돈수 입장에서 모든 문제가 시간이 떨어져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요 문제에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할 문제는 오멜리어였는데 지금 15분 한번 봅시다. 결국은 간단히 이 핵심적인 것만 보죠. 서문정도에 나타난 오멜리어 잠깐 읽어만 보겠습니다. 서문정도의 오멜리어가 이제 그 등장하는 그 부분이 바로 여기 인용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오멜리어 편, 이 서문정도에 하나 정해져가 있죠. 한글로 된 거 읽어보죠. 담당준이 대에게 말했다. 대스님의 첫 번째 서성이죠. 두 번째 서성이 원호 극건스님이고, 고상자여, 나의 선법을 그대가 일시에 이해하여 설법을 하라면 설법을 잘하고 연고송고나 소참보설을 할 것 없이 소참보설을 할 것 없이 잘한다. 그러나 일건 사실이 있어서 시로가 아니다. 그대가 성성이 사량할 때는 문득 선이 있으나 겨우 잠들었을 때는 문득 없어진다. 만약에 이랄진대 어찌 생사를 당적하리요. 고가 대답하기를 참으로 이것이 저의 의심하는 바입니다. 바로 오멜리어가 이 대스님의 공부에 중요한 숙제로 걸리게 되는 계기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잠이 들면은 내가 공부가 막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오멜리의 본령이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성철스님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이게 성철스님의 대표작인 선문정로에 이게 소개가 돼 있다. 그러니까 성철스님의 오멜리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러한 선문정로의 바로 이 구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성철스님의 오멜리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말은 이 말이죠. 이런 입장에서 이제 성철스님의 저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성철스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오멜리의 본령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선문정로에 사중득활하는 편이 있습니다. 요거는 원문이고 밑에 거 읽어보죠. 노사가 말하되, 노사는 이제 원호 극건스님을 말하는 두 번째 서성되는 이 바로 벽암록 저술자. 가스가다. 사료하고 갱활치 못하는 도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공부를 하다가 죽음에 떨어졌지만은 이 절대 죽음에 떨어졌지만은 아직 살아나지는 못했구나.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보면 되겠죠. 못하도다. 은꾸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대병이니. 왜 그러냐 하면은 원호 스님이 평가하기에는 그 대당신이 자네가 말이지 은꾸를 의심을 안 하는 것이 이 병이다. 뭘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오멜리어의 문제 숙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숙제를 던져서 그거를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오멜리어는 깊은 잠에서도 화두가 되고 해야 되는 그런 거니까 가능하면 잠을 덜 자거나 자면서도 정신이 깨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오멜리어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흔히 판단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서승대는 그 오멜리어 숙제를 던진 원호 스님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원호를 대스님을 보고 은꾸를 의심 안 하는 것이 자네의 병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요걸 가지고 또 이제 밑에 한번 봅시다. 성철스님이 번역한 도노입도 요문론. 과연 이제 오멜리어의 그 성철스님이 말씀하신 그 중심되는 취지가 뭐냐? 주제는 이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성철스님이 과연 오멜리어를 말씀하신 그것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도 당신 깊은 잠에서 이게 돼? 이런 질문을 흔히 던지잖아요. 요 질문의 근본 취지가 뭐냐? 그걸 지금 우리가 논한다 이 말이죠. 도노입도 요문론에 보면은 도노입도 요문론 성철스님이 번역도 하시고 요 속에 주술까지 달한 대표 저술입니다. 성철스님 초반에 이 저술이죠. 그러니까 성철스님의 말씀 그대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죠. 다른 어떤 선사들도 있지만은 성철스님의 오멜리어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성철스님 번역과 도노입도 요문론 해설 75쪽에 보면은 성철스님은 오매의 일량 경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얼핏 보면은 상주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공에 빠지고 고ям에 머물러 얻은 바가 있고 머무는 곳이 있어서 미시한 생멸의 상주입니다. 오멜리어가 됐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화두공부가 오멜리어가 됐다 이 말이죠. 실제로 몽중일류뿐만 아니고 숙민일류까지 됐다 쳐요. 예? 됐는데 말이죠.
될리 할리 유의법으로 됐다 이 말이죠. 그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됐는데 그래도 그것이 참다운 진여상주가 아닙니다. 성철 스님이 보통 하신 말씀하고 영 좀 다른 거 안 같아요? 오멜료가 됐으면 그건 참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깊은 잠에서까지 깨달아지는 화두가 이렇게 이 말한 유지가 되는 이런 것이 숙제가 됐으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대스님이 깨달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진여상주가 아니다 이렇게 성철스님 말씀이에요. 성철스님이 이 책에서 직접 자기 말로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참다운 상주란 오멜료를 완전히 넘어선 저 진여에서 한결같음을 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변견에 떨어진 단상의 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주는 진여자성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머무는 곳, 예를 들어서 깊은 잠에서도 화두가 딱 유지가 되고 있어. 그럼 오멜료가 깊은 숙면연료가 된 거니까 숙면연료된 이 지금 내 이 생명,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 그 자체가 아니겠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의 물건이다 이 말이죠. 생명이 성립되어 있음으로써 인지되고 지목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온 일체법을 벗어난다고 이야기하면은 석존을 용하는 꼴이다 이 말이지. 색감의 수상식 이 5가지 이외에는 뭐라고 지목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누구랄 누구도 없어서 뭐하고 물건이 없어서 무일물이다 하는 이러한 구조에 이 그래도 사이에 진정한 주인은 깊은 잠에서도 성성하게 화두가 들려있는 이러한 생명이 하나가 딱 이렇게 머물러 있지라고 하면은 그 물건이 포함돼 가지고 그 물건은 진짜 주인이니까 오늘 또 하나 더 해가지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유건이 일체법이다라고 석종께서 말씀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을 지금은 욕을 해도 좋다 이 말이죠. 예, 그렇지만도 일단 이 주제를 일단 깁니다. 그래놓고 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단상의 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주는 진여자성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머무는 곳이 있는 그런 상주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철 스님의 오멜료도 위에서 말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보이고 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고 이 위에 이 지금 이 다운펜 이거 요만큼은 성철 스님이 직접 번역을 한 이 책 안에 성철 스님 직접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 하신 말씀이 오멜료가 돼도 그것이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냥 오멜료도 아니고 숙면연료가 돼도. 우리가 일반 한국 불자들이 성철 스님을 추앙하면서 믿고 있는 그러한 오멜료하고는 성철 스님이 직접 묵성을 하신 말씀하고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걸 우리가 진정으로 한번 음미를 해봐야 되는데 맞죠? 그럼 요것뿐이냐 또 한번 봅시다. 수능엄경에 보면은 행음의 말을 설하는 서두에 다음의 글이 있다. 아나나 저 선남자가 산마지를 닦아 상음이 지나니는 상음이 다니는 이 사람이 평상시에 꿈과 생각이 소멸하고 깰 때 잘 때가 한 모양이며 강명의 허정한 것이 마치 전공과 같아서 다시는 추중한 거칠은 전진의 영사가 없으며 세간의 대지와 산하를 보되 거울에 물건이 비치듯 하여 와도 점차감이 없고 가도 종적이 없어 허하게 받아들이고 빛이여 응하여 진섭은 조금도 없고 오직 정진 정갈하고 깨끗한 이뿐이거든 이 말이죠. 마치 이 파란이 멸하면은 화여 맑은 물 징수가 되는 것 같으리니 이것이 행음이 지남이라. 오신마 중에 색수상식 원을 두고 세간에도 10가지마 수에도 10가지마 해가지고 원에 10가지 해가지고 오신마가 되잖아요. 그 능경에 그 제10장 마지막 장에 놓는 거잖아요. 그 공부하는데 장애되는 그 마장이 온 일체법 하나하나마다 10가지씩 해가지고 50가지 다 해서 50마거든요. 그러면은 일체법이다 마장이다 소리죠. 그렇잖아요. 온 일체법인데 일체법이다 마장이다 이 말이죠. 왜 마장입니까? 수상식이 끌려가도 변견이고 색에 끌려가도 변견이니까 중도는 모르니까. 진정한 무아법을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마장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색수상 행식할 때 행음에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이 능경 안에 진전되고 있단 말이죠. 상음이 지나니는, 상음이 다니는 지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행음이 지납니다. 이 사람이 능히 중생탁을 초월하나니 그 인유를 간 사람에는 유한한 망상으로 되었던 까닭이니라. 꿈과 생각이 소멸하고 깰 때 잘 때가 한 모양이니 원문에 오매항일입니다. 성철스님이 말씀한 오매일려, 선문정례에 보면 오매일려를 어떤 경우는 오매항일이라 그래요. 성철스님이 말씀하신 오매일려가 능음경에 상음이 단 입장에서 행음으로 넘어가는 이 와중에 벌어지는 마장의 한 가지다 이 말이죠. 성철스님이 이걸 과연 몰랐을 것 같아요? 성철스님이 가장 애지중지한 경 중에 하나가 능음경이고, 이 지금 성철스님 문도 속에서 늘 하는 공부법이 능음주를 하잖아요. 다른 데서는 음도 못 내는 그 긴 능음주를, 일상의 공부법을 하는 이 능음주를 하는 이 체계가 성철스님이 누구보다도 능음경을 애독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분이 이거를 못 읽었을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은 성철스님의 말씀이 마장을 건넨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이제 해답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또 한번 봅시다. 이 능음경은 성철스님이 능음주를 공부 목록으로 추천할 정도로 중요시했던 만큼 오매항일의 실제 경계가 능음경에서 마장의 하나로 서려지고 있음을 몰랐을 리 없다. 그 다음에 대해서장의 답 향실항편, 향실항편에는 다음의 글이 있다. 스승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너희 허단 망상이 끊어질 때를 기다리면 너는 오매항일처에 저절로 도달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들어도 이것을 믿지 못하여 대스님이 이 오매일려가 어떻게 해서 이 성철스님에게 거론이 됐어요? 아까 봤듯이 대스님의 공부 과정에서 오매일려가 문제가 됐던 그거를 선문정례 그대로 소개하면서 성철스님 오매일려의 주제를 걸으셨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철스님의 오멜리에 대한 진정한 그 안목과 그 어떤 입장이 대스님의 깨달음의 그 과정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대스님이 그 깨달음의 오매항일을 해결하는 그 과정을 여기에 서장에 보면은 우리 광원에 교재가 되어 있잖아요. 모든 스님들이 공부하는 향실항편에 보면은 오매항일을 어떻게 나름대로 이렇게 오매항일처에 이르느냐 하면은 잠을 안 자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비로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망상이 끊어질 때를 기다려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화두를 참고해가지고 그럼 화두를 참고할 때에 그럼 화두를 참고하면서 잠 안 자면 되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할지 모르지만은 또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도 대스님은 오매일려 내지 오매항일의 문제를 은꾸의 문제로 처리하고 있다. 화두라고 하는 은꾸를 참고하지 않는 것이 이 자네의 시의 대병이다. 위에 아까 있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또 안 봅니다. 아까 했던 그런 은꾸를 참고하지 않는 것이 이 대병이다. 아까 바로 그 말이다 말이죠. 오멜리의 문제를 은꾸의 문제로 처리하고 있는데 성철스님은 오멜리를 설하시면서 대스님의 깨닫는 이 과정을 도치해서 언급했으므로 선문정례에서 토치고 성철스님 저술 토치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성철스님의 오멜리 역시 이런 입장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제 대스님도 대스님이지만도 이 대스님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오멜리 화두를 준 사람이 바로 원호스님인데 그 원호스님의 저술이 바로 입회감록이고 입회감록을 읽으면 아르마리가 딱 끊어진다 할 정도로 성철스님이 애지중지했으니까 성철스님의 깨달음의 안목 가운데는 대스님과 이 원호스님이 중심에 놓여 있다고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다 이 말이죠. 이러한 이야기에 선문정로에는 이와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문정로 바로 성철스님 저술의 이 이야기입니다. 7지 이하의 일체 중생은 6추 중에 있고 8지 이후의 자재보살은 3세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매항일은 몽중과 숙면에 다 통한다. 오매일려 안에는 몽중일려도 있고 숙면일려도 있다. 여러분 정도면 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 성철스님 문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니까. 그래야 몽중일려는 7지, 숙면일려는 8지 이상에 해당한다. 폐지가 기록에는 바로 이
선문정로의 이야기입니다. 선문정로에 바로 인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매인류의 몽중과 숙면에 심천이 있음과 같이 깊고 얕음이 있음과 같이 성묘 경계인 일념불생 전후재단도 칠지무상정과 팔지멸진정의 차별이 있다. 오멜리의 7주와 8주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해스님은 몽중일력, 즉 7지의 경계 사경에서 구경가까지 투과하니 과연 이근이다, 날카로운 겁니다. 이 말이죠. 달리 이야기하면은 대해스님은 7지에서 7지라면 몽중일려인데 8지에 해당하는 숙면일려를 안 거치고도 구경정각을 성취했다 하는 말씀을 성철 스님 입으로 선문정로에 직접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철 스님의 이 가르침을 이어받은 오늘날의 이 불자들이 과연 이러한 성철 스님의 오매일려를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이 말이지. 반드시 깊은 숙면일려가 체험되지 않으면 구경각은 절대 불가능해하는 그러한 관념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공부를 화두창고라고 잘 해나가다가도 자꾸 하는 것은 잠을 어떻게 조절해가지고 깊은 잠에서 뭔가를 체험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체험을 하면 뭘 체험한 겁니까? 수상의식 아니면은 색을 체험한 거죠. 왜? 수상의식이 논리로 넘어갈 때 색이 어긋나는 이 일체법의 가운데도 떨어진 가운데 중도에는 뭘 알뭐가 없어서 무일물이고 체험이랄 체험조차도 닿지 않아서 참으로 무아이고 이런 거거든. 이 사이에 뭐 체험할 그런 중도에 해당하는 뭐 체험할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그거를 포함해서 유곤일체법이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불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고 깨달음의 종교인 거죠. 차가 넘어갈 때 피가 어긋나는 이 사이에 중도라고 하는 것은 체험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체험은 수상식은 체험을 하는 문제죠.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을 체험하잖아요. 어긋나는 물질도 이거 지금 뭐가 있다는 걸 체험하잖아요. 이게 좀 변형이 되면 선정 가운데 수상식도 변형이 돼서 가지가지 특이한 그런 체험으로 드러나고 물질색도 특이한 체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특이함을 이름해서 마장이라고 표현하면은 오신마로 능은경에 설명을 해놨다 이 말이죠. 어떤 체험이든지 그 구체적인 체험이 있으면은 그것은 중도의 무일물의 무아의 공의 입장을 깨달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했다는 말은 자기가 선정바람일의 어떤 특별한 것을 체험해놓고 그것을 반야바람일로 착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국 불교 전체를 좌지우지할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요 문제가 단순히 지금 이야기가 시간이 없어서 요 주제로 걸치고 말지만은 참으로 이 주제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조목조목 이야기한 것이 참으로 우리가 참 열람됩니다만도 2500시간을 녹음해도 다 아직 못하는, 말하자면은 삶 속에서 불교뿐만 아니고 삶 속에서 과학까지도, 이거는 진리의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과학까지도 포함하는, 심지어는 동양 어떤 사상 여러 가지 그런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진리하고 관계되는 종교를 포괄하고 문명을 포괄하는 진리의 기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도노돈수에 대한 입장에서 오매일려의 제대로 된 본령이 확립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불교 안에서, 특히 선종 안에서 수행하는 문제의 어떤 주제가 아니고 감히 이야기하건대 인류 문명 전체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들어보시라 이 말이지. 어떻게 이러한 문제가 인류 문명을 뒤집는 주제가 되는지. 이렇게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와 오멜려는 그분이 사시던 시절의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 불교계의 그런 이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날 문명처럼 이렇게 참으로 문명이 개방되고 이렇게 이 활성화된 이런 구조이라면은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을 것이고, 그건 저기 성철 스님 이야기 중에 상당히 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물리학 같은 얘기 많이 하시거든. 그 원리가 결국은 도노돈수나 오멜려하고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멜려는 그건 잠자고 깨는 문제, 뭐 그거는 수행의 문제잖아 할지 모르지만은
오메일리의 이 주제가 물리학의 주제하고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진실로 그런가?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이런 거예요. 오늘날의 생명공학에서 생명의 이 유전공학으로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입장까지 되어도 그 생명의 정체가 뭔지를 아직까지 거론하면은 참으로 오리무중이 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주제 속에 자등명하는 법등명으로 명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문명을 뒤집는다 이 말이죠. 감히. 자,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거의 할게요. 그래서 대해는 몽중일려, 즉 칠지의 사경에서도 구경각까지 투가하니 과연 날카로운 근기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근기의 입장에서는 몽중일려 정도에서도 구경정각을 성취한다 이 말이죠. 날카로운 근기 대신에 한해서. 그러나 근기가 하열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몽중일려, 숙면일려도 권장을 할지 모르지만은 치명적인 결점은 뭔가를 체험하는 그 선정바라밀에 묶여가지고 반야바라밀로 전환되는 궁극적으로 성철 스님이 거의 평생 동안 오히려 초점을 둔 한국불교 천년의 도노점수를 혁파하고 도노돈수로서 제대로 채우고자 했던 그 염원을 오히려 오매일려라고 하는 체험의 문제로 이끌어가는 불교에 의해서 사장돼버릴 위험에 처했다 이 말이죠. 오매일려를 만일에 체험의 문제로서 받아들여서 전개를 한다면은 그거는 수상의식 변의 문제를 어떻게 조작하는 문제에 초점이 걸려 있는 것이고 색변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변견의 문제를 가지고 성철 스님의 중도에 정등각하는 주제를 이야기하려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도노돈수 입장은 양변여 건난 사이에 시간성이 없어서 점점 해볼라 점점 해볼 수 없는 도노돈수인 이란 입장하고 뭔가를 체험하려고 하는 수상식변을 체험하거나 색변을 체험하는 이러한 문제하고는 이율배반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과연 성철 스님이 오매일려를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매일려를 체험을 해도 그것이 구경각이 아니다고 이야기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날카로운 대 같은 근기의 입장에서는 숙면열 같은 그런 거를 체험을 안 해도 구경정각을 깨닫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성철 스님 자신의 말씀이다 이게. 그런데 과연 오늘날의 이 불자들이 성철 스님의 장자부라한 그 참으로 초인간적인 그러한 면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좋아도 그것을 너무 강조하면은 성철 스님이 오히려 진정으로 빛이 날 수 있는 도노돈수의 무시간성에 자등명한 법등명의 세계관은 사장대비를 위험에 처한다. 실제로 오늘날 간혹 안목 있는 사람들은 성철 스님의 동정일려, 몽중일려, 숙면일려를 거쳐서 깨닫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다면 성철 스님은 전수사상이잖아. 심지어는 성철 스님은 학성이야라고 비판하는 사람까지도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회를 들을 기회가 없었는지 몰라도 들어보면은 여러 군데 다녀보면 그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진실로 오멜리를 이런 식으로 제대로 놓지 못하면은 그 이야기의 분위기 속에 100년 뒤 200년 뒤에는 성철 스님의 사상은 붕괴된다고 봐요. 감히 이야기하건대. 그러면 과연 성철 스님이 진실로 자명한 구조의 깨달음의 구조에 오멜리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증거는 성철 스님 저술 속에서 다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게. 그거를 간과하지 말자. 시간이 없어서 이 밑에 요거 읽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성철 스님은 대스님의 근기가 날카로워 칠지 몽중일려에서 숙민일 같은 경계의 체험을 거치지 않았지만 구경정각으로 지급했다고 본 것이며 이것은 오직 응구를 절하는 문제와 연계되어 가능한 것을 소개하는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이진환 말 이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